저는 이제 UiPath 총판사 KCC 정보통신에서 UiPath 관련 모든 제품들을 총괄해서 좀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UiPath 스튜디오지만은 UiPath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품들이 20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그 20가지를 모두 이제 담당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보통 UiPath 파트너사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마 엔터프라이즈 계정을 쓰고 계셔서 커뮤니티를 안 만드셨다 하시는 분들도 커뮤니티 만들어주세요. 저희 교육 목적으로 쓰는 커뮤니티 버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도에 처음 RPA라는 이 업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UiPath, 브리티 다양하게 이제 만져보다가 개발자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이제 컨설턴트, 그리고 이제 이런 강사로도 보통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재 기준으로 보통 이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교재도 한번 열어주시면은 저희 이거 저번 주에 버전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이제 25.10 버전 LTS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LTS가 이제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롱텀이에요. 즉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UiPath 스튜디오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RPA에서부터 이제 에이전트라는 것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금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LT 버전이 있고 ST 버전이 있습니다. ST는 숏텀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최신 기술들을 많이 접근해가지고 매일매일 거의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LT 버전이 이제 그렇게 자주 바뀌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거는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만약에 개발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할 버전은 25.10 버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커뮤니티 버전으로 들어오셨으면은 여기에 25.10 버전이라고 떠 있으실 거예요. 자, 스튜디오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25.10 버전 커뮤니티 라이선스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재 커뮤니티 라이선스를 쓰고 있는데 내가 25.0.176 버전이다 라고 하시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업데이트 창이 뜰 거예요. 네, 그럴 때 업데이트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은 저랑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전이 저희 추석 연휴 때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제 해당 교재를 보신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 UiPath 스튜디오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인가 한 번씩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 RPA 알아보기입니다. 저희가 이 RPA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보면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UiPath 인프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를 개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를 개발한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튜디오 설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이 UiPath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볼 거예요. 물론 개발이라고 하지만 그냥 그림 맞추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출력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화면에다가 자동화를 만들어 볼 거냐에 대해서 진행해 볼 거고요. 그 이후에서는 우리가 웹상에서 엑셀 데이터, 엑셀 형태처럼 표현된 그런 테이블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가지고 올 거냐에 대해서 진행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날이에요. 내일은 이제 엑셀 관련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앱 어플리케이션은 보통 MS 제품들이 되겠죠. 그 MS 제품 중 그다음 엑셀, 이 엑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산출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폴더랑 파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RPA란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된 기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PC로 하고 있는 사무적인 업무들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로봇, 우리 PC 안에서 자동으로 수행하게 해줍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입니다. 간단하게 그림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RPA의 가장 우선시되는 대상이 반복적인 업무와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를 쓴 업무예요. 이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엑셀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줄이면 엑셀 데이터예요. 엑셀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은 대상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뭐 이런 시장 현황 같은 거는 한 번씩 눈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RPA 구현 기술 자체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스튜디오를 열면서 보시게 되겠지만은 화면 아래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개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 도구를 드래그 하셔서 이 가운데에 있는 디자이너 패널,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제 하나씩 그림 맞추게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먼저 그리고요. 그 프로세스에 맞게끔 그냥 개발 도구를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간단한 도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마 이틀 지나면은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저희는 만약에 이제 스튜디오 개발이 끝난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그냥 PC, 마우스랑 키보드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시겠지만은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이제 키보드 마우스로만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서는 저희 이제 UiPath 플랫폼은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바깥쪽에 브로셔 있습니다. 브로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것 좀 도입을 해도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다시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UiPath의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 앞에 하나 빠졌어요. RPA 인프라입니다. 저희 UiPath는 이제 자동화 기업이다 보니까 RPA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을 지원합니다. 그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가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개발적인 프로세스 RPA적인 인프라만 소개해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UiPath 스튜디오, 우리가 직접 오늘 할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저희가 프로세스를 개발을 합니다. 개발하게 돼요. 개발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개발한 프로세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든 걸 가지고 당연히 내 PC에서 수행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만든 이 개발 프로세스가 다른 부서 사람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모가 큰 기업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면은 이제 그 사람 업무까지 제가 대신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만든 프로세스를 거기다가 던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하는 건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 운영하는 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을 여러 개를 둡니다. 내가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내 PC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 PC에 수행할 수 있다, 옮겨주게 됩니다. 자, 지금은 프로세스가 한 개인 경우에서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프로세스를 1개, 10개, 100개 넘게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프로세스들을 엑셀로만 관리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 프로세스 하나하나마다 돌려보고 이거 수행됐네, 체크. 오류 났네. 뭐 왜 오류 났는지 우리가 로그도 적고 그거를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그리고 로봇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RPA 인프라가 총 3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로봇과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로봇들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이 3가지 프로세스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스튜디오를 열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UiPath 스튜디오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만들기 전에 저희가 화면을 보시면은 혹시 이 버전이 뭐라고 뜨시나요? 저는 25.10.0 버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뜨시죠? 25.10.1 혹은 0 이렇게 뜨시죠? 혹시 저보다 아래인 버전이 있을까요? 저보다 아래인 버전은 커뮤니티 버전으로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커뮤니티 버전,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차이점 뭐냐면은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온라인으로만 라이선스가 연결됩니다. 즉, 이 커뮤니티를 나는 이제 회사에서 폐쇄망을 씁니다. 그 폐쇄망에는 커뮤니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프로세스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항상 최신화가 됩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이 버전을 고정시켜야 된다. 내가 이전 버전 고정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2가지 차이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개발 기능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상에서 설정부터 볼까요? 설정.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핸드폰 다크모드 쓰시는 분, 화면 어둡게 하고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테마를 어둡게 하시면 눈에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죠? 밝게 어둡게가 있습니다. 어둡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개발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화면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자인 쪽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보면서 이 스튜디오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건들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기초, 실습, 심화까지 듣게 된다면은 제가 이런 설정은 앞으로 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두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위치 보겠습니다. 이 위치는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이 UiPath 스튜디오 프로세스를 만들 때 자동으로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자, 기본 설정 아마 여러분들은 비어져 있을 텐데 이 기본 설정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내 PC 다들 알고 계신가요? 저희 이거 탐색기 열어보시면은 내 PC가 다들 보이시죠? 여기 내 PC. 이 내 PC에서 문서에 있습니다. 우리 UiPath 폴더는. 문서 UiPath라는 폴더 있을 거예요. UiPath라는 폴더가 없다고요? 네. 자동화를 만드시면 생길 겁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이 설치되는 경로를 바꾸고 싶다. 저 같은 경우도 D드라이브죠?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넘어갈게요. 도구 쪽 보겠습니다. 도구. 자, 도구를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화면 도구에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어딜 보시면 되냐? 두 번째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두 번째 UiPath Extens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UiPath 같은 경우는 화면을 자동화시키는 UI 자동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UI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면에 있는 각각의 UI들을 인식을 하고 잡아를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PC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인터넷이 열리면은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한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 프로그램. 그래서 그러한 크롬 확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엣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져 있으시다면은 나중에 물론 저랑 같이 하겠지만은 미리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얘기가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가시거나 나중에 회사로 복귀하셔도 공부할 게 필요할 거예요. 도움말 가시면은 저기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저희 KCC 정보통신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이 아닌 UiPath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 중에서는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교육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론 이 아카데미 들어가시면 아마 또 막 개인정보 넣어놓고 그럴 거예요. 뭐 이름과 성을 적고 막 이제 회사 적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넘어가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시작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UiPath 스튜디오 새 프로젝트 프로세스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에 저희는 오늘 날짜에 day 1 적겠습니다. 오늘 날짜 251106 언더바 day 적겠습니다. 자, 이름 적으신 다음에 저희 설명도 간단하게 적을까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프로세스의 설명 UiPath 스튜디오 기초 1일차 정도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적으시면 정말 잘 하신 거고요. 이 아래쪽에 고급 옵션 표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확장시켜 보시면은 우리가 어느 위치로 저장시킬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디라고 했었죠? 내 PC 문서 UiPath였어요. 그 경로 들어가 있나요? 그죠? 그 경로가 기본 경로입니다. 그 경로 수정시키고 싶으시면은 아까 설정이 있었죠? 설정의 위치 쪽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은 만들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